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이제 중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50대 50 지분 비율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고 실제로 올 3월에 법적 절차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알려진 사실은 알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정용진 회장이 중국 자본이 한국 커머스 시장을 집어삼키는 걸 막았다. 정용진 회장이 멸공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이 결정에서 신세계 그룹이 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7월 21일 기사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외투 기업 청산, 한국 기업 됐다. JV 설립 포석. 중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이던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외투 기업을 청산하고 한국 기업이 됐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올해 3월 외투 기업 등록을 말소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 동시에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업 신고를 했다. 대표이사는 레이장, 휴이 와신 신디가 등재됐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한국 기업으로 지위를 변경한 이유는 신세계 그룹과의 합작 법인 설립 때문이다. 신세계 그룹은 G마켓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고 알리바바 그룹이죠. AIDC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지분과 현금 3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제부터는 알리코리아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이 알리코리아의 경영진은 여전히 외국인들인 거예요. 신세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죠. 원래 알리 쪽 대표였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대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구조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작년에 제가 관련 영상을 한번 다뤘었죠. 그때도 사실 5대5로 지분 출자한 내용도 같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성장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중국 회사다. 여기다 결제를 하면은 개인정보를 해외에 이관해야 돼. 고객들이 내는 돈은 전부 중국에 귀속돼. 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지워줘야지 거래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쯤은 이제 앞으로 큰 그림을 본다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원래 알리바바는 중국 내수용인 타오바오, 티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과는 다르게 해외용인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나라의 로컬 법인을 설립을 하고 현지화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알리익스프레스 싱가포르 법인을 만들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법인을 만들어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원래 쓰던 전략을 이번에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쿠팡이라는 꼭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동남아에는 라자다, 쇼피가 있고 다른 국가에는 아마존 이런 현지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또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경쟁자들 때문에 중국 본사의 컨트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지에 맞게 경영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중국에서 자본과 여러 가지 리소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중국의 값싼 상품들을 이제 엄청 싸게 풀어가지고 막 가입을 시키고 거래를 시키고 거래액을 막 늘린 다음에 성장이 더뎌질 때쯤에 현지화를 해가지고 넥스트로 가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의 현지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추측을 해봅시다. 정영진 회장 측은 G마켓의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한 거고 알리바바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분 플러스 3천억의 현금을 출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천억이라는 현금이 이 합작에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합작 법인이 과연 쓱닷컴,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 중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띄워줄지 신규 유입을 집중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G마켓에 돈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쇼핑에서 이 UI, UX 부분, AI로 상품 추천이나 검색 기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술력이 G마켓이나 쓱닷컴에 심어질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시너지가 될 것 같고 또 알리익스프레스 자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C커머스 특유의 낮은 신뢰도, 인지도를 G마켓이나 쓱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한국 판매자들의 상품들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면 또 그 또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영진 회장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쿠팡이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쿠팡 네이버 양강이었는데 어느새 지금 쿠팡 독주로 굳어졌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쿠팡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고 다른 플랫폼들은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쿠팡에 도전장을 내민다든지 쿠팡과 비슷하게 가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 쿠팡, 네이버, 신세계 3강 체제로 간다든지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쿠팡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 지금까지 정말 잘 된 거는 이 빠른 배송, 빠른 반품, 빠른 환불 이런 것들 때문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쓱닷컴 배송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물류가 조금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경기도 용인과 김포에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네오센터라고 하는 총 3개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물류가 자동화도 되어 있고, 이렇게 크고 멋있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물류 자동화도 되어 있고, 쿠팡으로 치면 로켓프레시죠. 쓱닷컴에서도 시간대별로 배송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대별로 지정하는 배송의 대부분이 이 식료품이다 보니까 신선식품 쪽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당일 시간 지정 배송인 쓱배송과 새벽 배송의 물량 대부분을 이 네오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네오센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방 광역시들, 전국의 이마트 매장을 활용을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여기 사진을 보는 PP센터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온라인 주문을 따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주문권을 포장하고 배송하고 하기 때문에 물류센터처럼 역할을 하게 돼서 지방의 배송 수요를 여기서 소화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인프라로는 물론 훌륭하지만 쿠팡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네오센터 같은 거 하나 짓는데 몇 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쿠팡은 작년 초까지,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 물류 설비에 투자한 돈만 6조 2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2026년까지 3조를 추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도합 10조 정도를 물류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신세계가 어떻게 단기간에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로 이제 신세계가 쿠팡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신규 셀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판매자 친화 정책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쿠팡은 내가 초보 셀러인데 아무 상품이나 올려도 10개를 올리잖아요. 한 3개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팔립니다. 광고를 조금만 태워도 팔려요. 그 이유는 쿠팡은 항상 거래액이 많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초보 셀러, 신규 셀러들의 상품들도 항상 균등하게 노출을 해주는 이 롤링 노출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나 네이버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플랫폼들은 사실 이 롤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셀러가 유입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셀러들이 새롭게 안 들어가니까 상품들이 새롭게 안 나오다 보니까 구매자들도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신세계 알리 연합이 만약에 쿠팡을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첫째는 물류, 두 번째는 이 신규 셀러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셀러들이 막 열심히 팔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좋은 상품도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이 기존의 랭킹 시스템을 없애고 이 롤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신규 셀러들도 얼마든지 상품을 잘 팔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신규 셀러들이 잘 못하는 게 광고잖아요. 근데 쿠팡은 광고가 신규 셀러들이 하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기는 어려운데 만들기는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셀러들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 셀러들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사줄 고객들도 많아야 되니까 블랙홀처럼 이 고객들도 빨아들여가지고 이 전체 거래량 자체를 키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 뭐 이걸 다 한다고 해도 역시 아직도 역부족인 게, G마켓과 알리, SSG닷컴 중에 도대체 어디로 고객을 유치할 거냐, 이게 남은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 쿠팡 하나의 플랫폼을 이길 거냐라는 거죠. 단순히 1+1+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 힘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10의 시너지를 낼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이 각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어서 하나로 합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중국 상품이 많죠. 쓱닷컴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이 많고 배송이 빠르죠. G마켓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에서 유입돼서 사기가 좋죠. 이 알리익스프레스 자체도 완전히 신세계 거인 것도 아니고 50%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서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 이 정도인 거지, 이 쿠팡처럼 하나의 회사에서 완전하게 모든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쿠팡 하나에 대응하려면은 한 명이 이제 강력한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야 이렇게 회차 모여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이런 연합의 형태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저 이게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창업자 김범석 의장님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직 계열화된 단일 제국의 형태였죠. 그래서 뭐 신규 물류센터에 뭐 5조 투자해, 3조 투자해라고 하는 이런 과감한 결정들은 이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죠. 옛날에만 해도 쿠팡이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미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쿠팡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신세계 알리 연합은 동등한 지분 51대 49도 아니야, 70대 30도 아니야, 50대 50을
중립을 가진 동등한 양대 주주가 합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연합 왕국에 가까워요. 의사결정의 속도, 효과 이 둘 다 낮을 것이고 또 쿠팡처럼 완전한 통합도 안 될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효과를 보려면 이 세 개 앱을 다 깔아야 되고 가입도 셋 다 해야 되고 그때그때 내가 살려는 상품에 따라서 골라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통합 로그인을 한다고 해도 어떤 앱은 깔고 어떤 앱은 안 깔고 어떤 앱은 아예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이 세 플랫폼이 서로 시너지를 낸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효용을 완전하게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 측에서 그리는 구상이 1+1+1이 3인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이 3이 아니라 1.5에서 2 정도 되는 효과만 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마 이제 각 플랫폼의 강점을 조금 더 살려주는 수준에서 끝나고 시장의 판 자체를 흔드는 승부수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들어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게 싼 가격이 메리트였는데 뭐 재작년부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격이 재작년에 진짜 쌌거든요. 근데 점점 비싸졌어요. 점차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메리트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결론은 쿠팡의 도전장을 거는 플랫폼은 여전히 많으나 쿠팡이 절대 강자가 되는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있다. 그래서 신세계 정영진 회장님이 드디어 이제 C커머스에서 한국 커머스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뇌피셜에 가깝고 실제로는 쿠팡 독주인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 쿠팡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셀러들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